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준비 중이다.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할 정도로 한반도 여러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어제 일부 여당 사람들에게 북한 가서 살라는 말까지 들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요. 두 국가론 어제도 본인이 다시 한번 SNS 글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여당에서는 이런 의문까지 제기했습니다. 남북경제문화교류협력재단 이사장으로서 꽤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그 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저작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그 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북한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북한에게 송금을 하는 그 재단의 명분이 서야지만이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아주 경제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주사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을 가지고 남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니 북한 내부에서도 그러면 남한이 국가냐 한민족이냐 법률적인 충돌 지점이 생기니 결국은 아니다, 두 개 국가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게 북한의 주장과 또 임종석 이 실장의 주장에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있는 거죠. 임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라, 하지 말자라는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요. 김근식 교수님.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실제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끌던 경문협이 뭐길래 여당에서 두 국가는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겁니까? 경문협이라는 단체는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임종석 실장이 이끄는 이른바 이제 당시 전대협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단체인데 북하고 교류 협력이 활발했기 때문에 북에 가서 우리 남쪽에서 보도할 때 TV나 언론에서 조선중앙TV 화면을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연한 조선중앙TV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대행하는 대행업체로서 북한테 합의서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언론기관이 쓰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저작권료를 대행기관으로서 대리기관으로 남쪽의 경문협이 저작권료를 계속 받아서 적립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또 모아서 목돈으로 만들어서 북에 송금하기도 했고. 여기 보니까 8억 가까이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북한에 줬었네요. 그러니까 법원 판단도 그렇고 민법상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조선중앙TV에 나왔던 저작권을 경문협이라는 단체가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갖고 있다가 북에 계속 보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김재섭 지금 의원이 했던 이야기의 자막에 나옵니다만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삶을 꿈꾸기 위해서 오히려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한다. 이런 이야기 뭐냐면 바로 그 경문협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저작권료를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단된 것이 그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아마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 개인적으로는 이 임 전 실장이 이렇게 파장이 있을 거를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이 얘기를 다시 계속해서 굽히지 않는 이유, 정치적 속내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평화 공존론을 굉장히 반헌법적으로 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평화체제로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평화 공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김정은이 금년에 확립해놓은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의미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미 남북이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도 갖고 있고 핵무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장구를 치면서 평화적으로 두 국가 삽시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대하고 있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맞장구를 치면은 우리는 평화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보는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 무장 국가가 돼 있고 김정은이 남쪽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 공존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군사적 이 침략의 위험에 우리 자신은 평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저는 반안보적인 저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반안보적이다. 오늘 강지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하루아침에 입장 180도 바뀌었다. 아예 대놓고 임 전 실장을 저격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했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반헌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의문이 들어서 오늘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강령에 있어서 통일 부분을 보면은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강령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난 총선에서도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탈당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을 보면 아마 현재 평당원의 신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임종석 개인의 의견이냐 혹은 민주당의 의견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번 의견을 밝혀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지금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북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언급들이 민주당의 당원과 강령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서 당원과 강령에 위반된 행동을 한 당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께서는 임종석 개인의 의견인지 혹은 민주당의 의견인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재환 위원장님 오랜만에 봬요. 이 당 차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도 임 전 실장 이 두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밝혀라.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죠. 그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헌법적이죠. 헌법에도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매일매일 또 노래를 부르는 이 상황.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평생을 통일에 기여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통일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통일을 하지 맙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대표에게 공식적인 문제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인 민주당의 당의 당론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정치적인 공세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말하는 통일을 하지 맙시다라는 그 워딩이 주는 배경, 즉 통일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구나. 그러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평화가 우선이 돼야겠구나. 그런 어떤 취지에 대한 배경도 한번 이해해보고 진짜로 이 국가를 바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때는 징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 논의 자체는 굉장히 힘든 주제고 무서운 주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이 징계를 논하고 입장을 표명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게 주워 담기엔 파문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 임 전 실장의 얘기, 과거 경문협회, 북한 저작권, 돈 얘기, 자본주의지 아니냐는 여당의 비판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